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1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올해 들어 연애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13가지. 첫 번째, 집돌이, 집순이인 경우가 많다. 연애 못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연애를 못할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고기를 잡으려면 강이나 바다에 가듯 연애를 하고 싶다면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멋진 이성과 만나 사랑을 꿈꾸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에게 확실한 호감을 표현하기 전까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표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상대방은 독심술사가 아니에요.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한 편일지라도 상대방에게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눈이 높은 편이다. 연애 못하는 사람들은 눈이 높은 편이에요. 자신이 정해놓은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맞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쉽게 누군가를 만나 연애를 시작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어쩌다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생겨도 그 사람은 자신의 눈에 차지 않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전지현급의 여자가 현빈급의 남자가 당신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제는 알지 못하고 눈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먼저 접근하지 못합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도 상대방이 자신에게 확실한 호감이 있음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행동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연애를 잘하려면 행동 없이 상대방의 감정이 차오르기만 기다리지 말고 먼저 행동으로 자신의 호감을 표현해보세요. 다섯 번째, 솔로로 지낸 기간이 오래되었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헤어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곤 하는데 연애를 못한 사람은 연애 경험이 없거나 아주 오래전에 사귄 이후로는 다시 한 번도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솔로 기간이 길어서 연애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를 못하니 당연히 솔로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하고 편해져서 연애를 하기 위해 그다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확신 없이 행동하지 않는다. 연애를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먼저 하지 않고 스킨십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역시 자신을 좋아한다는 확신을 얻으려고 해요. 즉,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는 안전한 상황이 되는 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 전까지는 관계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고수합니다. 이처럼 상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상대의 감정을 무작정 확인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만남을 지속해도 연애로 발전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 운명적인 만남을 바란다. 드라마나 영화처럼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면서 인위적인 만남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소개팅을 해준다고 해도 거절하고 지인의 소개도 받으려 하지 않죠. 하지만 갑자기 운명의 짝이 후광을 막 비추면서 내 앞에 나타나는 일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뱀마탄 왕자나 잘생긴 재벌 3세가 운명처럼 내 앞에 탁 나타나 첫눈에 반하는 것은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현실에 없기 때문이란 반증이기도 하고요. 인위적인 만남에서도 얼마든지 자신과 잘 맞는 연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만남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연애하고 싶다면서 막상 소개팅 해주려고 하면 싫다고 한다. 기껏 생각해서 소개팅 해주려고 하면 겁이 나서 그런 건지 귀찮아서 그런 건지 소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 연애를 못해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익숙해져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소개를 거절하게 되면 나중엔 주변에서 아무도 소개조차 해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아홉 번째, 유머 감각이 없다. 대화가 잘 통하고
상대방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우려면 유머 감각이 필요해요. 웃음의 코드가 잘 맞는 사람과는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부담 없이 하는 농담을 늘 다큐로 받는다면 분위기가 싸해지겠죠. 10번째, 게으르고 자신을 가꾸지 않는다. 연애를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자꾸만 미루고 자기 관리가 소홀한 경향이 있어요. 잘생기고 못생긴 걸 떠나서 깔끔하지 못한 모습으로 다니는 사람의 첫인상이 좋을 수는 없겠죠. 자신을 가꾸는 걸 귀찮아하고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기 어렵습니다. 호감이 생기지 않는데 연애를 발전할 가능성이 없겠죠. 11번째, 스스로 감정의 강도에 집착한다.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에게 느끼는 자신의 감정이 진짜 사랑의 감정인지 의심합니다. 상대에게 느끼는 감정이 아주 강렬해야만 운명의 짝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감정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 연애 관계로 진입하려 들지 않습니다. 즉, 상대를 좋아한다는 확신이 들어도 쉽사리 대쉬하지 않는 거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는 확신이 들기까지는 먼저 행동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도 밀당에서 실패합니다. 자신의 감정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에는 오히려 둔감하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친해지거나 상대방이 자신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면 그것을 호감이라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거죠. 친해지려는 모든 사람을 연애의 대상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이처럼 연애를 못하는 사람은 감정의 강도에 집착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한 데는 서툽니다. 12번째, 이성과 대화를 잘 이끌어가지 못한다. 질문을 받아도 단답형으로 끝나게 되니 대화가 잘 이어가지 못하겠죠. 대화는 자꾸 끊어지고 어색한 정적은 계속되고, 그러니 대화할 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상대방은 아직 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알게 하려면 친밀한 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겁먹지 말고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주세요. 13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합리화를 잘한다. 연애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연애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충분히 연애를 잘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등등의 이유를 들면서 연애를 안 하고 있다고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언이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당연히 연애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듣고 인정하고 고쳐나가야 연애를 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오래도록 연애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1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집돌이 집순이인 경우가 많다. 두 번째,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 세 번째, 눈이 높은 편이다. 네 번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다섯 번째, 솔로로 지낸 기간이 오래되었다. 여섯 번째, 확신 없이 행동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운명적인 만남을 바란다. 여덟 번째, 연애하고 싶다면서 막상 소개팅 해주려고 하면 싫다고 한다. 아홉 번째, 유머 감각이 없다. 열 번째, 게으르고 자신을 가꾸지 않는다. 11번째, 스스로 감정의 강도에 집착한다. 12번째, 이성과 대화를 잘 이끌어가지 못한다. 13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합리화를 잘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